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원더 수업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내준 퀴즈가 두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 다 선생님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의 응답을 보고 있는데 좀 재밌는 응답들이 많아가지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섹션으로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 섹션은 선생님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범위를 이 속도를 좀 늦춰서 이번 주 2주차 2시간 동안에는 24에서 44페이지까지를 2시간 동안 할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45에서 60페이지까지를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 24에서 44페이지까지를 2시간 동안 천천히 꼼꼼히 보는 것으로 합시다. 3주차 퀴즈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우리 이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나 다짐을 들려달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기대를 보여주시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원서로 읽는 거 너무 기대돼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좋아해요. 뭐 등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친구는 영어로 적어준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등등을 언급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한국어로 이미 읽어봤던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이 잘 참여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 차시에 때 내줬던 퀴즈는요. 간단하게 답을 확인하고 보면 자, 요런 것들은 이제 확인 안 해도 되죠. 답이 있었으니까 I am used to how I look by now. 나는 뭐뭐에 익숙하다. used to, be used to 구별하는 거였고요. 뭐뭐 하곤 했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종사 플러스 have pp도 이야기했었고요. 외워봅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I think the only person in the world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 깨달은 who realized how ordinary I am is me인데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잘 쓰셨는데 주로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요.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 깨달은 사람은 who realized 다음에 어순 how 형용사 주어 동사 how ordinary I am 요렇게 쓰는 것들을 이게 살짝 바꿔서 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에서는 ordinary 하다라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고 extraordinary 하다라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읽어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제 지금 딱 기억에 나는 거는 나는 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extraordinary 하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내 얼굴은 ordinary 하지만 나는 되게 unique해 아니면 나는 only one in the world야 세상에 난 하나뿐이니까 extraordinary해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나는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평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ordinary해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6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millionaire, 뭐 rich 아니면 rich이고 unemployed 한 사람 이게 돈 많은 백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초능력을 쓴 친구도 있었고요. 뭐 시간 조절하는 능력 이런 걸 쓴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말로 써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7번에서는 walk in the park는 쉬운 거였죠.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 정말 쉬운 일이었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에서는 멈블링하는 헤빗이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썼던 표현이 confident나 confidenc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기는 아마 confidence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9번은 Mrs. Garcia의 Big Smile과 Shiny Smile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친구는 a really shiny smile은 forced smile이다. 뭔가 억지 웃음 같다. 이런 표현들을 써주기도 했어요. forced smile은 우리 책에 나온 표현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쓴 거는 정말 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스마일은 big smile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10번
애널로지를 완성해 보는 건데 어거스탄트의 face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메스터 투시만한테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어거스탄트 face는 어떤 거죠? 컴플렉스죠.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으면서도 살아가기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face예요. 메스터 투시만한테는 그게 뭘까요? 이름이겠죠. 터쉬가 엉덩이라는 속어로 쓰이기 때문에 엉덩이맨인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엉덩이 씨 이렇게 놀렸겠죠. 영어로 이렇게. 그래서 미스터 투시만한테는 아마 이것은 네임이라고 붙이면 좋았을 것 같아요. 11번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많이 해보셨고요. 실제로 써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우리말로 써도 되나요? 인데 영어로 물어본 질문들은 영어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영작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영어로 답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써주세요. 우리말로 쓰되 알고 있는 단어만 영어로 바꿔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인터넷 이 검색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분 발휘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영작을 하시는 것도 아주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그래도 공부하는 중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영작하려는 그 노력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어를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컨피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영작을 할 때 내가 confident란 단어는 알아. 능률복화해서 외웠어. 근데 영작을 하려고 보니까 confident를 써야 할지 confidence를 써야 할지 또는 앞에 동사를 뭘 붙여야 할지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구글 검색창을 보통 다 사용하는데 구글에다가 collocation dictionary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coll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location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co가 들어가면 together란 뜻이거든요. 함께 위치해야 하는 단어들을 알려주는 딕셔너리가 collocation dictionary예요. 그래서 같이 쓰이는 어떤 동사랑 어울리는지 어떤 형용사랑 어울리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freecollocation.com에서 옥스포드 콜로케이션 딕셔너리가 있어요. 옥스포드 딕셔너리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걸 쳐보는 거예요. confident 해볼게요. 정의는 나오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봐봐. confident 한 다음에 옆에 adjective 형용사 이고요. verbs, adverbs, preposition이 나와 있어요. 동사, 어떤 동사랑 어울리는지, adverb, 어떤 부사랑 어울리는지, 어떤 전치사랑 쓰는 게 좋은지를 알려주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confident란 뜻은 아는데 활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collocation dictionary를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볼게요. confident를 동사랑 같이 쓰려면 appear, be, feel, look, seem, sound, become, get, grow 이런 것들이랑 같이 쓴대요. remain이랑도 쓰고 make somebody confident라고도 쓴대요. 옆에 같은 예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쓰면 자연스럽고 영어스럽고 이런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looks confident 라고 하면 되겠죠. 또는 he seems confident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adverb 볼게요. 부사인데 extremely, really, remarkably, very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fident는 엄청 자신감이 있을 때는 뭘 써야 될까라고 했을 때 really 써도 괜찮구나.
remarkably라고도 쓰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reasonably, quietly 뭐 이런 식으로 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preposition은 about을 쓴대요. 그러면 여기 예문을 보세요. We are confident about the future. 뭐 어딘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about을 쓰는구나. of를 쓸 때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작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confidence를 쳐보자. confidence 검색하면 더 많이 나오죠. 얘를 더 많이 쓰나 봐요. 그런 경우에는 활용도가 많으면 엮이는 단어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케이션 딕셔너리가 길게 나오는 거예요. 보자. 자, 자주 쓰이는 거. adjective 중에서는 형용사 중에서는 뭘 쓰냐면 absolute confidence라는 말을 쓴대요. full confidence, total confidence, 뭐 reasonable, growing 이라는 말도 쓴다라고 하고요. popular, investor 이럴 때도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verb 더하기 confidence예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또는 자신감을 어쩐다 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봐봐. be lacking in, lack 이런 단어가 써져 있죠. 부족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confidence가 없다 라는 말을 쓸 때 is lacking in confidence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이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ugie is lacking in confidence or Augie lacks confidence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까지 모든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자세히 딕셔너리를 찾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정확한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검증하고 싶을 때 내가 만든 이 문장이 내추럴할까? 라고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는 여러분께서 이런 사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fidence라는 말을 쓸 때 아마도 요거를 하실 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실 때는 어기가 멈블링 하는 이유는 he is lacking in confidence 하기 때문이었다. because of his face라든지 이렇게 문장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소제목은 character traits예요. 성격적 특성, 인물의 특성이라는 말인데 밑에다 제가 뭐라 썼냐면 참고로 나는 ENFP라고 써놨어요.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MBTI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아이고야 여기 vocabulary인데 R하고 Y가 없어졌네요. vocabulary를 볼 건데요. 몇 가지 이 단어들을 좀 알려주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personality예요. 무슨 뜻이냐면 the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or qualities that form an individual's distinctive character. 어떤 개인의 구별되는 성격을 만들어주는 퀄리티나 캐릭터리스틱 같은 것들의 조합을 personality라고 해요. 그래서 성격이라고 합니다. person을 만들어주는 어떤 것들이어서 인간을 형성하게 되는 다양한 특징들 있죠. 그게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personality라고 하고요. 밑에 좀 더 읽어보면 a famous person especially in entertainment or sports인데 이건 이제 두 번째 뜻으로 쓰이는 거여가지고 유명인사 셀럽들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랫부분도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 옆에 단어는 뭐냐면 trait이에요. 선생님이 소제목에 달아놨던 이 trait인데 어떤 뜻이냐면 a distinguishing quality or characteristic 구별되는 특징이나 성격 같은 건데 typically one belonging to a person 보통 전형적으로는 한 사람한테 하나씩 있는 그런 특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복수형으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사람의 독특한 특징, 1개, 2개, 3개 이렇게 썼을 때 trait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put down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거는 지금 명사로 설명이 돼 있는데 명사로 put down 이렇게
대시를 써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하이픈을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사로 뜯어가지고 put somebody down or put down somebody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a remark intended to humiliate or criticize someone이에요. 어떤 언급 말을 하는 건데 누군가를 모욕하려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의도되게 말하는 거여서 깔아뭉개듯이 이렇게 깔보듯이 말하는 것을 put somebody down이라고도 동사로 사용합니다. 다음 단어는 scornful이에요. 이것은 형용사인데 feeling or expressing contempt or derision 느끼거나 표현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것이거나 뭔가 조롱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scornful입니다. 되게 지금 네거티브한 단어들이죠. put down somebody 하는 것과 scornful 하는 것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경멸하고 뭔가 깎아내리려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왼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hypocritical, hypocritical 되게 단어가 길죠? 이런 단어가 있는데 behaving in a way that suggests one has higher standards or more noble belief than is the case라고 해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너블하거나 더 높은 기준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방식이래요. 우리말로 하자면 풀이가 뒤에 더 있는데 길어서 잘라놨거든요. 우리말로 하자면 위선적인이란 뜻이에요. 앞에서랑 뒤가 다른 이런 것들 있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같고 이런 사람들이 hypocritical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단어들이 되게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죠. 뭔가 protagonist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sentence of the day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문장은 35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3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제일 위에 줄이에요. 위에 줄의 끝인데 I was so nervous that 여러분 이 표현 알아요? The butterflies in my stomach.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라고 하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속이 울렁울렁 할 때 마치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라는 영어식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부분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I was so nervous that so 대시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the butterflies in my stomach이 내 이 뱃속에 있는 나비들이 were more like 더 이런 것 같았어요. Pigeons flying around my insides. 내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비둘기가 된 것 같았어요. 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뭔가 긴장해서 울렁울렁할 때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라고 말하는데 어기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butterfly 정도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속에 이 stomach이 아니라 이제 내 inside에 내 온몸 내부에 피전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그 35페이지의 소제목이 First Day Jitters 있잖아요. 첫 번째 날에 얼마나 떨렸는지를 이러한 문장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워볼까요? I was so nervous that so 대신에 나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that the butterflies in my stomach were more like 더 뭐뭐 같았어요? Pigeons flying around my inside. 내 내부에 날아다니는 피전과도 같았어요. 라는 말입니다. I was so nervous that the butterflies in my stomach were more like pigeons flying around my inside. 한 번 더. I was so nervous that the butterflies in my stomach were more like pigeons flying around my inside. 마지막, 더 빠르게. I was so nervous that the butterflies in my stomach were more like pigeons flying around my inside. 네, 글의 구조가 좀 보이시나요? 잘 되새김질 해보시고요. 이따가 퀴즈에 넣어놨으니까 꼭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홈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홈룸이라고 하면 여러분 1학년 1반, 1학년 3반, 1학년 7반 이게 홈룸이죠. 나 몇 반이야, 나 몇 학년 몇 반이야 할 때 말하는 게 홈룸인데 밑에 정의를 가지고 와봤어요. 뭐라 써주냐면 a room in a school, 학교 안에 있는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면 where members of a particular group of students, 특정한 group of students들의 멤버가 go for their teacher, 선생님한테 가는 공간인데 교실인데
To record that they are present. 그들이 present라고 한다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가는 공간이에요. 출석을 체크하려고 가는 공간이에요. Usually at the beginning of the day. 보통은 하루의 beginning에, 그러니까 등교해가지고 가는 곳이 홈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등교해서 학교 들어오면 반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이 정의가 되게 건조해 보이죠? 나라마다 홈룸에 대한 역할이 정말 가지각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드나 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미국에서의 학교는 홈룸이 물론 있지만 거기는 거의 그냥 진짜 출첵만 하고 아니면 뭐 공지사항 전달만 하러 오는 것이고 애들이 전부 다 과목별로 이동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도에서 락커에서 막 뭐 책 꺼내고 뭐 사진 주고받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홈룸이라고 하는 것은 어텐던스를 체크하는 그 정도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5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10번째 줄 보면 어기가 이렇게 물어요. What exactly is homeroom? 근데 정확히 홈룸이 뭐야? Is it like a subject? 그게 과목 같은 거야? 라고 했더니 샬롯이 이렇게 대답해 주죠. It's like where you go when you get to school in the morning. 아침에 네가 학교에 오면 가는 곳인데 and your homeroom teacher takes attendance. 그리고 홈룸 티처가 출첵을 하고 and stuff like that. 그런 것들을 해. In a way, 그러니까 말하자면 it's your main class even though it's not really a class. 그러니까 수업은 아닌데 수업인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에게 홈룸이라고 하는 것은 홈룸 티처가 어텐던스를 체킹해주는 그런 곳. 여러분들한테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홈룸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이잖아요. 홈룸과 홈룸 티처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벌써 9년차 학생으로서 느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홈룸의 역할과 그리고 홈룸 티처의 역할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써도 되고 우리말로 써도 되거든요. 퀴즈 풀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홈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공간과 담임 선생님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고민해보고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First day jitters라고 35페이지였는데요. 아까 우리 그 sentence of the day 해서 오늘의 단어 만들었을 때 봤던 그 문장 다시 한번 넣어놨어요. 35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였죠. I was so nervous that the butterflies in my stomach이 were more like pigeons flying around my inside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기가 학교 간 첫날이라 너무나 긴장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뱃속에 있는 butterfly가 아니라 피전들이 막 온몸을 푸드덕거리는 그런 느낌이었다 였는데 우리도 원래대로라면 3월 2일에 개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학식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했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교 개학을 한다면 아마도 이런 first day jitters는 좀 많이 줄었겠지만 이런 첫날의 떨림 같은 거는 긴장감들은 줄었겠지만 첫날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으로서 처음으로 등교하게 된다면 What do you expect on the first day of school 하시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처음 만날 걸 처음 만나는 날 기대했을 때 교문 앞에서 아침에 이제 인사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아무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expect 하시는지 기대하고 계시는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봅시다. Julian puts down August. 줄리안이 puts down August 해요. Not in front of adults. 어른들 앞에서는 아니고요. put down 아까 이야기했었는데요. put somebody down 하거나 put down somebody 이렇게 이야기하면 즉 put August down 하거나 put down August라고 하면 이렇게 이 August를 줄리안이 계속 이렇게 뭔가 깔보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것들을 이제 put down이라고 말하는데 빨강색으로 써놓은 부분들은 adult들의 대사예요. 어른들의 대사이고 까만 부분이 줄리언이라는 아이가 하는 말들이거든요. 가만히 읽어봅시다. 미스터 투시만이 이렇게 말해요. It'll be okay, August. 이거 또 오타가 났네요. 괜찮을 거야, August야. These are nice kids, I promise. 내가 약속하건대 얘네들 진짜 괜찮은 애들이야. 라고 하면서 The Grand Tour을 위해서 스쿨 투어를 하려고 3명을 초대해줬죠. 줄리언, 잭 윌, 그리고 샬롯이었죠. 근데 줄리언이 투어하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25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This is chalk. This is the eraser. 이건 분필이고 이건 eraser야, 지우개야 라고 했더니 샬롯이 He knows what an eraser is. 얘도 지우개가 뭔지는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우개, 분필 이런 것들을 지금 5학년짜리 애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어떤 식으로 put down 하고 있는지 느낌이 좀 오시죠? 28페이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No offense,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But if you've never ever been in a school before, 진짜 학교에 가본 적도 없으면 Why do you think you're suddenly going to be smart enough to take the science elective? 왜 갑자기 네가 science elective를 들을 만큼 똑똑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과학 선택 과목은 되게 어려운데 어기가 과학을 좋아해서 나는 사이언스 일렉티브 듣고 싶어 라고 했더니 줄리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학교도 다녀본 적 없으면서 사이언스 일렉티브 어떻게 들으려고? I mean, have you ever even studied science before? 너 과학을 공부해 본 적은 있기나 해? Like real science, 진짜 과학 말이야. Not like the kind of you do in kits. 네가 그 키트들로 해본 그런 거 말고 진짜 사이언스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홈스쿨 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29페이지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That's what I mean. How can someone who's not a real teacher actually teach science? 홈스쿨을 해줬다고 하니까 너희 엄마가 그럼 선생님이야?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선생님도 아닌 사람이 사이언스를 가르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어기 너는 리얼 사이언스 티처한테 안 배웠으니까 사이언스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기분이 나쁘죠. 그 다음에 줄리언이 갑자기 질문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What's the deal with your face? 근데 너 얼굴은 왜 그래? I mean, were you in a fire or something? 너 그러니까 화상이라도 입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부분 읽을 때 정말 막 빡침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잭과 샬롯도 깜짝 놀랐는지 잭이 shut up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29페이지 보시면 어딨냐면 29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What's the deal with your face? 얼굴은 왜 그런 거야? 화상이야? 그러니까 샬롯이 Julian, that's too rude. 줄리안 너무 무례하잖아. I'm not being rude. 아니 난 무례한 게 아니라 그냥 질문한 거라니까. 이렇게 이제 재수없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샬롯이 Not rude questions like that. 그런 무례한 질문은 아니잖아. 라고 하고 밑에 보다가 잭이 이제 Jeez, Julian. 젠장 줄리안. Just shut up. 그냥 좀 닥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줄리안이 You shut up. 너나 닥쳐. 이렇게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는 하죠. 이런 이제 안면 기형이 있는 애 앞에서 얼굴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아이를 볼 수가 있고요. 33페이지를 넘어가면 엄마가 밑에서 가장 밑에 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애들 어땠어? 다 되게 착해 보이던데 라고 하면서 That boy Julian seemed especially nice. 근데 줄리안이라고 하는 애가 특히 괜찮아 보이더라. 착해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줄리안이 제일 나빴다고 어기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1페이지에서는 위에서 한 8번째 줄 정도 오시면 되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미스 페토사라는 홈룸 티처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2가지씩 이야기해 볼 거예요 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줄리언이 That's cool about how you're pursuing your dream. 선생님이 선생님 꿈을 추구하는 그런 게 정말 멋지네요 라고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는 또는 어른들 앞에서는 되게 나이스한 아이로 정말 나이스 키즈로 인식이 되도록 이제 미스 페토사가 이
줄리안이 한 말 듣고 "땡큐." 이렇게 이제 막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나이스한 키즈인 역할을 하다가 친구들끼리만 있을 때는 또래들끼리만 있을 때는 어기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putting down 하는 언급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되게 hypocritic한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죠. 음 in front of adults에서는 되게 polite하고 뭔가 사려 깊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기 앞에 갔더니 본인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 아이한테 scornful한 느낌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Julian puts down August라는 문장을 써 놓은 건데요.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2번 Describe character traits of Julian. 여러분들께서 줄리안의 성격적인 특성을 묘사해보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퀴즈에다가 쓰실 때 여러분께서 아까 배웠던 그 단어들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personality 성격이라는 게 있었고요. trait 이거 전부 다는 아니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trait 특성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hypocritical 위선적인, put down 명사 또는 동사로도 쓰이는 거, scornful 경멸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줄리언의 캐릭터 트레이트를 묘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거 마지막 거. 우리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인물들의 특성을 파악해 가잖아요. '얘는 이런 애구나. 쟤는 이런 애구나.' 이렇게 파악해 갈 텐데 우리도 본인 내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격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해 보잖아요. 그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성격 테스트가 MBTI라고 하는 테스트인데 선생님이 처음에 "나는 ENFP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바로 MBTI 타입 중에 하나예요. 총 16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정도는 '나한테 맞는 게 있겠지.'라는 건데 선생님이 링크에다가 MBTI 테스트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 심심풀이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타입인지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그 성격에 대한 유형이 쭉 나와요.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Do you think it reflects you well?" 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서 나를 정말 잘 드러내 주는 결과인지 또는 이 설명이 나를 reflecting 해 주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타입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파트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